확률 변수의 기대값 분야에 대해서 우리 같이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한 이산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산형에 대해서의 x에 대한 기대값 또는 평균. 사실 평균과 기대값은 같은 건데 우리가 보통 평균으로 얘기해도 될 텐데 이걸 기대값이라고 하는 용어로 좀 바꿔서 합니다. 그 이유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 2라는 요 기호를 우리가 즐겨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x의 기대값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하냐면, 자, 확률 변수 x가 있었을 때 x의 치역 자체가 r, 전체로 가는 형태로 그냥 봤어요. 자, 이때 확률 함수 스몰 f인 형태의 이산형 분포를 가지면, 자, 이때 확률 변수 x에 대한 값이 x의 실수 값으로 있겠죠. 그래서 이 x에 따라서 x에 대한 확률 함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이와 같은 양, 확률 변수의 값하고 그 다음에 확률 함수의 값에 대한 곱인데, 그것이 그냥이 아니라 확률 변수의 값은 절대치를 씌웠어요. 자, 확률 함수는 0 이상이에요. 정의 자체가. 근데 확률 변수는 우리는 앞면이 나올 때를 플러스 1, 뒷면 나올 때 마이너스 1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확률 변수의 값은 실수의 전체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전체 실수. 이기 때문에 음수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절대치를 이제 씌워놨는데, 그래서 절대치를 씌운 상태에서 우리 여기를 한번 지울까요? 자, 그래서 절대치, 확률 변수의 값의 절대치하고 확률 함수에 대한 곱이에요. 이건 항상 양수죠. 그래서 이 양수들에 대한 형태의 실수 전체에서의 합이 유한일 경우에 우리는 이때 기대값이 존재한다는 말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 기대값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도수 분포표에서의 평균을 구해본 적이 있어요. 그걸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때에 대한 계급값에다가 그때에 대한 도수, 빈도수죠. 상대도수. 이것들에 대한 곱의 합으로 우리가 평균을 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들에 대한 확장이에요. 그래서 실수 전체에서의 이와 같은 확률 변수하고 확률 함수의 곱의 합 개념을 우리는 그 변수의 기대값이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건 평균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 x에 대한 기대되는 정도다 해서 ex라고 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건 뭐냐면, 이것이 무한대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 왜냐하면 어떤 수의 곱의 절대치죠. 수의 절대치의 곱이죠. 그 다음에 양수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들에 대한 형태의 무한합 개념이니까 무한일 가능성이 있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뭐냐면 x의 기대값을 정의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ex라는 것은 정의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제를 깐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처럼 이 전제를 깐 이유는 뭐냐면, 요것이 만족이 되면 이거는 자동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값이죠. 이것보다도 이게 더 크거나 같으니까 항상. 그래서 바로 저런 전제 조건을 주는 이유는 기대값에 대한 존재성을 쉽게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x의 기대값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되는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의 동전을 3번 던지는 실험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때 x를 앞면의 횟수라고 명명할 건데, 그때 x에 대한 기대값은 얼마가 될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3번 던지는 실험을 하는데, 3번 던지면 그럼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앞면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겠느냐, 예상을 할 수 있겠느냐, 기대되는 값이 얼마냐,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몇 번 나오겠냐, 앞면이 몇 번 나오겠냐 그러니까 0번 아니면 2번 아니면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 4가지가 있죠. 근데 3번을 던지는 실험에서 기대되어지는 정도, 몇 번 정도 나올 거라 얘기를 할 때 0, 1, 2, 3 중에 이제 언급을 해야 되는데, 0도 아닌 것 같고요. 4도 아닌, 3은 당연히 아닌 것 같고, 3도 아닌 것 같고, 1도 아닌 것 같고, 2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보통 반의 개념이죠. 그래서 결국 3번에 대한 반인 1.5 정도가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1.5라는 얘기를 우리가 쓰는 것이 정상적이겠느냐? 횟수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확률 변수의 x의 값은 0과 1과 2와 3일 이루어지고요. 이때 x가 0일 확률은 어떻게 돼요?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거니까 ttt. 그래서 8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거는 어떻게 돼요? htt가 될 수 있고 tht가 될 수 있고 tth가 될 수 있죠. 그래서 8분의 3의 확률이고요. 2일 때도 마찬가지. 3일 때도 hhh. 그래서 8분의 1. 그래서 결국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에 따른 확률
나타내는 확률 질량함수 형태가 어떻게 돼요? 8분의 1이고 8분의 3이 되고 8분의 3이 되고 8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전체 개가 1이 되는 확률 분포표가 작성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형태에서에 대한 기대값에 대한 형태는 확률 변수의 값에다가 그때 된 확률 값을 곱해서 이렇게 아래는 다 곱하고 그걸 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계산해 보면 0 곱하기 8분의 1, 1 곱하기 8분의 3, 2 곱하기 8분의 3, 3 곱하기 8분의 1 해서 결국 2분의 3인 1.5가 돼요. 근데 1.5는 휘수가 아니거든요. 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죠.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값이 1.5다라는 얘기는 1.5회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1.5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이런 거예요. 동일한 조건 하에서 동전을 3번 던지는 실험을 많이 하면 어떤 사람은 3번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번 나올 수 있고, 1번 나올 수 있고,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도 있겠죠. 근데 많이 하면 여기에 이제 3번 나온 사람이 몇 명인지 카운팅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중에 제일 많은 데가 이제 그거에 대한 요 횟수에 대한 산술적 평균 개념이 1.5에 접근한다는 말인 거예요. 1.5번이라는 개념의 의미가 아니고. 자, 그래서 X의 확률 분포에 대한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값이 1.5다라는 개념. 얘에 대한 형태의 모양새가 1.5를 우리가 중심값으로 쓰게 되는 값이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우리가 이 이산형 확률 변수에 대한 기대값의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산형 형태에 대한 확률 변수의 기대값 정도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연속형 분포에 대한 기대값은 우리가 이산형 분포에 유사하게 시그마 기호를 인테그랄 기호로 바꾸는 것밖에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스몰 f인 연속형 분포를 가진다면 이때도 전제는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형태. X의 절대치 함수, 그러니까 확률 변수에 대한 X죠. X의 절대치하고 확률 함수에 대한 곱해가는 형태를 전체 영역에 대한 적분한 것이 존재할 때요. 그러니까 무한이 아닌 유한으로 존재한다면 그때 X의 기대값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 기대값에 대한 개념은 X하고 확률 함수를 곱한, 즉 확률 변수의 값과 확률 함수를 곱한 형태에 대한 전체 구간의 적분값을 우리가 X에 대한 기대치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산형하고 연속형에 대한 거는 시그마 기호를 썼느냐 인테그랄을 썼느냐에 대한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연속형에 대해서도 우리가 X의 기대값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자,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가 우리 연속형에 대해서 기대값 한번 이그젬플을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과 또 했었을 때 기대값 한번 구해보자는 얘기인데 이렇게 아주 간단한 형태 함수 할 거예요. 그래서 X는 2X에 어디서 0부터 1까지만 나머지는 0인 거. 그래프를 한번 잘 살펴보면 X가 0이 1이고 요게 1이고 2가 됐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살아있고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X는 0과 1 사이에서만 EX의 개념으로서 있고 그 나머지는 다 함수값이 0으로 있는 형태의 함수가 바로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거죠. 왜? 이 전체 면적은 얼마예요? 밑변이 1이고 높이가 2인데 삼각형의 면적이니까 1이 되죠.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로서 의미가 있어요. 자, 이것들에 대한 기대값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일 때에 따른 확률 함수에다가 확률 밀도 함수, 그 다음에 확률 변수의 곱에 관한 적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원래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X의 절대치하고 fx에 대한 형태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한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먼저 보여야 돼요.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우리가 지금 0부터 1까지면 되는 거죠. 0부터 1까지는 절대치 C나 함수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고 이 유한함수고 그러니까 당연히 적분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x 곱하기 fx 확률 함수의 확률 변수의 값하고 확률 함수의 곱에 관한 적분이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가 아니라 0부터 1까지면 되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x를 곱했으니까 2x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2x 제곱에 대한 형태 함수는 3분의 2의 x의 세제곱이잖아요. 0부터 1까지니까 1 대입한 3분의 2만 되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 경우에 3분의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대값은 분포의 무게중심성을 갖다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확률 질량이나 밀도 함수가 한 점 x자료에 대해서 대칭이 돼버리면 기대값은 당연히 그 점에서 양쪽 대칭이 되는 거니까 무게중심이 x자료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반드시 기대값의 존재성을 갖다 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통계학에서 그냥 대칭성에 대한 형태를 보려면 기대값 정의를 무조건 이거로만 그냥 했어도 돼요.
이거 시그마 기호든 인테그랄 기호든. 그런데 우리가 통계적인 의미에서 얘에 대한 존재성에 대한 의미를 갖다 하기 위해서 절대치에 대한 걸 부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먼저 유한임을 확인한 다음에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았을 때 마이너스 만 돼서 플러스 만 돼까지 이와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파이의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인데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x가 0이면 이 값이 바로 파이분의 1 높이가 되는 것이고 양쪽 좌우.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해도 값이 같으니까 좌우 대칭이죠. 그러니까 우함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것이 확률 밀도 함수인지 파악을 먼저 해봐야 되죠. 사실은. 물론 이제 문제에서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다 그랬으니까 그냥 확률 밀도 함수가 이겠구나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형태의 함수가 아니니까 확인해 보죠. 근데 확률 밀도 함수인 거 확인하려면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전제가 돼 있고요. 뭐만 하면 돼요? 마이너스 만에서 플러스 만 대까지 이 f를 적분했을 때 1 되는 걸 확인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분 적분학 시간에 이런 형태의 역도 함수를 여러분들이 부정적분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아크타니언트죠. 아주 중요한 함수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억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런 형태에 관련된 형태의 전체군의 적분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파이는 상수니까 나오고 아크타니언트 x란 말이죠. 얘는 역도 함수가.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인데 아크타니언트의 플러스 무한대는 2분의 파이고요. 아크타니언트의 마이너스 무한대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래서 2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빼는 거니까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더하고 그러니까 파이 약분돼서 없어져서 1이 되죠. 결국 이런 형태는 우리가 확률 함수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코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발견이 돼서 우리가 코시 분포라고 명명이 되어지는 분포입니다. 통계학에서도 사용되는. 그래서 이 경우인데 자, 이 경우에 평균을 알아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평균을 알아보려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코시 분포를 하는데 x 이퀄 0에서 대칭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중심은 0, x 이퀄 0이니까 0이 기대값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한번 해보면 평균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0일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할 거예요. 0이 대칭되고 있으니까. 왜? 적당량 플러스 적당량 마이너스가 셈셈에서 없어지니까. 자, 그런데 존재성을 부여를 해줘야 되잖아요. 존재성 부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x의 절대치를 확률함수 곱해서 적분한 것이 유한이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값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파이부터 2까지 자, 여기서 x의 절대치에 fx를 곱하는 거니까 fx는 양수고요. 요거니까 x가 음이 됐든 양이 됐든 양으로 되는 거니까 이쪽 영역에 즉 x 가로 물고 두 번 풀고 0부터 무한대까지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배가 된 거예요. 0부터 무한대까지 하고. 자, 그래서 이걸 하는데 x를 곱한 형태가 되고 2니까 2를 집어넣고 나면 이런 형태 분자 분모가 1 플러스 x제곱분의 2x가 돼요. f분의 f 프라임 꼴이죠. 로그 함수 적분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8분의 1의 ln의 1 플러스 x제곱에 0부터 무한대까지. 그래서 0 대입하면 ln 1로 0이지만 무한대 대입하면 무한이죠. 그래서 결국 무한이 돼요. 자, 이 코시 분포는 평균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분포 중에 한 예가 돼요. 지금 본 대로.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면 x 이퀄 0에서 대칭이 되니까 0이 평균, 기대치가 될 것 같은데 우리의 평균, 기대값에 대한 전체적 정의를 보면 이와 같은 값이 유한일 때만 우리가 평균을 정의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한대가 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코시 분포의 경우는 평균이 존재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 평균값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좀 더 나가서 x가 확률 밀도 함수 f를 갖는 형태라고 가정하게 되면 우리 x에 관련된 변형식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 변형된 식을 y라고 좀 줄 거예요. 그러니까 x의 확률 밀도 함수는 스몰 f인데 우리 x에 관해서 변형된 식이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g를 새로운 형태의 변수인 y의 확률 밀도 함수라면 그러니까 뭐 x에 대해서는 f가 생겼고요. y라는 것에선 g가 확률 밀도 함수로서 찾아졌다고 한다면 y의 기대치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y에 대한 expectation이니까 y에 대한 형태니까 y 변수에 그때에 관련된 확률 함수에 대한 곱의 적분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뭐 당연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변형식을 했었을 때 y에 관련된 확률함수인 g를 찾는 것이 쉬운 것만 아닐 수 있어요. 이때 이제 우리가 바로 y에 관련된 형태의 평균, 기대값은 어떻게 우리가 계산하는 게 좋으냐? 그럼 바로 그냥 그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x의 확률, 질량 또 밀도함수 스몰 fx이고 y 이퀄 rx 형태가 돼버리면 우리가 이산인 경우에는 이것이 y잖아요. 그 다음에 연속일 때는 이게 이제 당연히 y가 되고요. 그것에 대한 절대치, 곱의 합이 유한인데 이게 g가 아니에요. 자, 이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xi에 의해서 rx로 가는 yi가 생기면 이때 xi가 나타날 가능성이 f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y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f로 그냥 볼 수 있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변환된 변수죠. 확률 변수 y 이퀄 rx에 관련된 형태인 이 y에 대한 기대값은 그대로 y 변수에 대한 형태의 x, 변형되기 전의 변수인 x에 관련된 형태의 곱의 합 개념이나 곱의 적분 개념으로 우리가 이 변형된 변수인 rx죠. y 변수죠. 이 y 변수에 관련된 형태의 기대값으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직관적으로 보면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볼게요. 자, 우리 랜덤 베리어블, 확률 변수죠. 확률 변수를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부르기도 하니까 그래서 RV 이런 이제 표현을 할 텐데 기대치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가정을 하죠. 자,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은 변환된 식, 우리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이죠. 유사 변환. 그래서 상수를 곱하고 상수를 더한 형태의 새로운 변수가 생겼을 때 1차 변환의 형태예요. 그렇게 되면 이때 변환된 y 변량에 관련된 기대값은 어떻게 되느냐? 자, 뭐가 된다고 전제를 하냐면 원래 있던 기대값의 상수를 그대로 곱하고 상수를 더해주는 값으로 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시그마 기호라든지 인테그랄 기호의 수리적 정의에서 성질에서 증명도 할 수 있는데 직관적으로 보고 갈 거예요. 자, 뭐냐면 우리 반에 대한 평균이 어느 정도 돼 있었는데 여러분한테 똑같이 상수를 더해줬다. 점수에다가. 그러면 우리 반 평균 그대로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상수배를 곱했다. 그만큼 또 당연히 양수를 곱했으면 올라갈 것이고 음수 곱하면 내려갈 것이고요. 이런 형태. 그래서 기대값, 평균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차 변환에 대한 형태, 그러니까 유사 변환 형태죠. 이것들에 대한 형태에서의 기대값은 상수는 상수 곱한 대로, 상수 더한 건 더한 대로 이렇게 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것은 기대값에 대한 것이 사실은 뭐예요? 시그마 기호 아니면 인테그랄 기호잖아요. 그래서 시그마하고 인테그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시그마하고 인테그랄은 덧셈에 대한 거나 상수 곱한 거에 대한 형태는 다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질이 만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1차 변환, 유사 변환, 상수를 곱하고 상수를 더한 것에 대한 거는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확률 변수가 A보다 어떤 수 A보다도 큰 상수죠. 상수 A보다 크거나 같을 가능성이 1이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값보다도 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죠. A보다도 다 값들이 크다면 기대되어지는 건 당연히 A보다도 크겠죠. 뭐 간단한 예를 가지고 봐요. 우리가 시험을 100점 만점 시험을 봤는데 다 여러분들 60점 이상을 맞았어요. 그러면 60점 이상일 가능성이 1이죠. 당연히. 그러면 그때 기대치, 우리의 반 평균도 60 이상이겠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서는 x가 a보다 크거나 틀 것이 1이니까 모든 것이 다 a보다 크다 이렇게 할 거냐?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조금 더 깊게 공부하면 그게 아닌 경우도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연속형이라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럴 가능성이 우리는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배제가 돼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의 모든 거죠. 그래서 거의 모든 것이 한 수인 상수 a보다 크거나 같으면 기대값도 a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그 반대는 당연히 작을 가능성이 1에 가까우면 거의 모든 값이 b보다 작거나 같다면 기대치도 b보다 작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n개의 확률 변수 x1부터 x2, xn까지 각각의 기대값을 이 xi로 있다라고 전제했었을 때 이때 우리는 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두 개에 대한 합이에요. 기대값은 시그마 아니면 인테그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x란 변수하고 y란 변수에 대한 합 개념은 우리는 다 어떻게 돼요? 시그마 기호에 x 플러스 y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두 변량에 대해서 더한 다음에 기대값을 취하나 기대값을 취해서 더하나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확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별량들에 대해서 덧셈, 변수들에 대한 덧셈인 거예요. 그것들에 대한 합을 해서 기대치를 취하나 각각의 기대치를 취해서 합하나 같단 말이에요. 이건 뭐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독립성의 가정 자체니 뭐니 쓰질 않아요. 그냥 확률 변수 중에서 기대값이 존재하는 확률 변수들의 열이 있다면 그 열들에 관련된 형태의 합에 관한 기대치는 기대치 합과 같다는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땐 독립성 가정이고 뭐고 상관없이 무조건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더 일반화한 것이 뭐냐면 조금 더 많아서 상수배가 곱해도 상관이 없었잖아요, 지금. 상수배 곱해진 것들에 나중에 상수를 더해도 그대로 상수 곱해진 것들 그대로 영향받고 상수 더해진 것까지. 그래서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 변수들에 대한 열이 있었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기대값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이런 1차원적 결합, 상수를 곱하고 더하는 형태의 어떤 작업을 한 것은 그 기대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기대값은 그대로. 그래서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좋은 또 성질들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앞에서도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복원 추출의 개념이 있고 비복원 추출의 개념이 있어요. 복원은 복구시킨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비복원은 복구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하는데 영어명은 추출하는 건 샘플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복원은 replacement, 갖다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sampling with replacement라는 표현을 쓰고요. 복원. 그 다음에 비복원은 갖다 놓지 않는다는 거에서 without라는 개념을 써요. 그래서 sampling without replacement 하면 우리는 갖다 놓지 않는 거. 그래서 이건데 또 좀 더 우리가 통계적인 입장에서 약간 정의를 달리하면 한 번 추출된 원소를 다음 추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법이에요. 한 번 추출한 거를 보고 다시 집어넣고 뒤섞잖아요. 다음번엔 또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추출된 원소를 다음 추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복원 추출이다. 그에 반해서 비복원은 한 번 추출된 원소는 다음 추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용어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빨간 공과 파란 공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는데 빨간 공의 비율이 P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파란 공의 비율이 1-P가 되죠. 이걸 우리가 보통 Q로 쓸 겁니다. 빨간 공과 파란 공만 있으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상자에서 N개의 공을 무작위로 복원 추출했을 때요. 그러니까 N개의 공이니까 무작위의 개념이니까 N개를 뽑는데 우리가 어떻게 뽑아요? 한 개 뽑아서 놓고 두 번 뽑아서 놓고 해서 이걸 N개를 뽑는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N번의 공을 뽑는 거예요. N개의 공을 무작위로 복원 추출했을 때요. 자, 복원 추출했을 때에 대한 전제가 뭐냐면 뽑아서 보고 집어넣죠. 그럼 두 번째 뽑을 때나 첫 번째 뽑을 때나 똑같아요. 즉, 첫 번째 뽑은 값이 뭐냐에 따라서 두 번째가 영향을 주지 않는, 즉 복원 추출의 의미는 바로 어떤 시행에 관련된, 실험에 관련된 형태 또는 확률 변수에 대한 형태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예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X라고 하는 확률 변수를 추출된 빨간 공의 개수라고 했어요. 빨간 공이 몇 개 뽑혔는지 보는 거예요. N번의 시행에서, 독립적인 시행에서.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기대치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기존에 우리가 앞에서 한번 했던 내용인데 결국은 또 다른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시도해 보는 겁니다. 자, 먼저 N개 확률 변수들의 나열을 X1부터 Xn까지로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1 아니면 0을 갖는 값으로. 자, 빨간 공이 뽑히면 1로 주고 파란 공이 뽑히면 0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 N번의 독립적인 시행을 한다고 했죠. 첫 번째 뽑은 것이 빨간 공이면 1 아니면 0. 두 번째 1 아니면 0 이렇게 주는 형태들의 N개의 확률 변수를 가지고 정의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i equal 1부터 n까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xi가 1일 확률은 빨간 공일 확률이니까 p가 돼요. xi가 0일 확률은 1-p가 되죠. 보통 q로 쓸 수 있는 양이에요. 그래서 1 아니면 0이니까 두 개 다 합하면 전체 1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 그래서 xi들에 따라서 우리 확률 분포표를 작성해 보면 0 아니면 1이죠. 이때에 대한 확률 개념 p는 0일 확률은 1-p가 되고요. 1일 확률은 p가 돼요. 전체 개가 1이 되는 확률 분포표가 작성이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형태에서 x에 대한 평균 구할 수 있죠. 어떻게? 확률 변수하고 그때에 대한 확률 함수의 값의 곱의 합인 거니까 여기는 0이 되고 여기는 p만 되는 거니까 p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냐면
xi 번째 변수에 관련된 기대값은 이와 같은 식에서 p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x는 추출된 빨간 공의 개수거든요. 이때 x1부터 xin까지 xi들이 1 아니면 0을 갖는 형태 중에서 이것들을 다 더하면 뭐가 될까요? 바로 빨간 공의 개수의 개념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추출된 빨간 공의 총 개수는 x1부터 xn까지 합이 될 거예요. 어떤 건 1, 어떤 건 0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1은 빨간 공, 0이면 파란 공. 그러니까 1이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합 개념이 빨간 공의 수가 되죠. 그래서 바로 새롭게 되는 변수인 x에 대한 값은 이와 같은 n개의 확률 변수에 대한 합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뭘 구하고 싶으냐면 이 x의 기대값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형태의 확률 변수의 합의 기대값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각각의 기대값은 알고 있잖아요. 그것들은 합으로 쓸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정리 내용에 의하면 이것처럼 합에 대한 기대치는 각각의 기대치의 합이니까 기대치 합은 다 뭐였어요? p였단 말이에요. 다 p.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가 몇 군데 있어요? n군데 있는 거죠. n군데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x에 대한 기대치는 이것처럼 np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항 분포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기대값, 평균적인 개념이 np가 되는 걸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확률 변수의 열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도 기대값, 평균적인 개념이죠. 이것이 np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정리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두 개의 확률 변수 x하고 y가 독립이라는 얘기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냐면 x하고 y에 대한 곱에 관련된 기대치가 x만의 y만의 기대치에 대한 곱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 x의 기대치니까 이때는 절분을 한번 하든지 시그마 기호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요. x하고 y니까 이별량 형태니까 이때는 적분을 2번 하든지 시그마 기호를 2번 하든지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두 개의 확률 변수 x하고 y가 독립이라면 곱한 형태의 기대치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기대치에 대한 곱과 같다. 이렇게 되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증명은 연속형 형태가 좀 간단하니까 연속형인 형태로 제한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x하고 y에 관련된 형태의 기대치는 두 별량에 대한 곱에 두 별량의 확률 함수에 곱에 관한 적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독립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독립이니까 우리 앞에서 결합 확률 함수가 어떻게 돼요? 주변 확률 함수의 곱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F1, F들에 대한 곱의 개념으로 해도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적분에서 보면 X만의 Y만의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적분을 이것처럼 X만의 적분과 Y만의 적분에 대한 곱의 형태로 분리할 수가 있죠.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는 X의 주변 확률 함수하고 그때 확률 변수의 값에 대한 곱의 적분이고요. 뒤에 거는 Y의 확률 변수하고 Y의 확률 변수의 주변 확률 함수에 대한 곱에 관한 적분이니까 X의 기대치고 Y의 기대치죠. 그래서 이 XY 곱하기 이 Y가 돼요. 자, 그래서 독립이라면, 자, 한쪽 방향이야. 독립이라면 두 변수의 두 별량의 곱에 관한 기대치가 각 기대치의 곱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P면 Q다라는 걸 우리가 보통 보였을 때 2는 될까? 이것도 좀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얘마저 되면 우리는 P하고 Q를 이런 방식으로 쓰고 두 관계는 서로 동치다 이런 표현을 쓰죠. 필요 충분 조건 관계에 있다 이런 말도 쓰고. 자, 그럼 과연 반대도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다 불행하게도 역은 성립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그 반례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례는 우리가 이산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이산형에 대한 이그젬플을 가지고 할게요. 그래서 x, y에 대한 확률 함수가 4분의 1인 거예요. 어디냐면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 0, 1, 1,0. 그래서 직교좌표상에서 마이너스 1, 0이니까 여기고요. 그 다음 0, 마이너스니까 여기고요. 0,1이니까 여기고요. 1, 0이니까 여기. 그래서 각각의 이 네 개의 점에서 4분의 1의 가능성으로 있는 균등한 형태야. 그래서 결국 전체 가능성 합하니까 1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영역에서 0 이상이니까 이걸 제외한 형태는 0이겠죠. 이런 형태니까 확률 함수로서 의미가 있는 확률 밀도 함수가 돼요. 이별량, 그렇죠? 결합 확률 질량 함수가. 자, 그런데 이 경우가 될지 거꾸로 방향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주변 확률 밀도, 주변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면, 자, x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이게 x고요, 지금 y예요. 마이너스 1과 0과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땐 하나, 마이너스 0일 땐 두 개, 1일 땐 하나. 그래서 결국 x에 관련된 주변 함수는 x가 0일 때 두 개가 있었으니까 4분의 2, 2분의 1이 되고요. 마이너스 1과 1일 때 4분의 1. 그 다음에 y도 마찬가지죠. 0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니까 y가 0일 때 2분의 1, y가 마이너스 1과 1일 때 4분의 1. 이런 형태가 돼요. 자, 그래서 주변 확률 함수를 찾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 0,0에서의 이별량 함수는 얼마가 되냐면 0,0일 때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로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자, 그래서 뭐냐면 0,0에서의 이별량 결합 확률 질량 함수 값은 0인데 우리 F1은 얼마가 됐었어요? F1은 여긴 대로 2분의 1이에요. 0에서. F2 0은 여기서도 마찬가지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4분의 1이에요. 자, 그래서 뭘 만족하지 못하냐면 주변 확률 함수의 곱의 형태가 이별량 확률 함수의 곱의 형태로 같지 않으니까 그것이 같을 때 독립이라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지 않으니까 종속이죠. 그래서 바로 종속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종속인데 우리가 따져보면 x의 기대치를 구해보면요. 0 곱하기 2분의 1, 또 1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곱하기 4분의 1 합이니까 0이 돼요. y도 0 곱하기 2분의 1 0이고요. 1 곱하기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이고 마이너스 곱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면 0. 자, 그래서 x의 기대치도 0이고요. y의 기대치도 0이고요. x하고 y 곱에 관한 기대치도 당연히 0이 돼요. 그렇죠? 우리가 계산해보면. 왜냐하면 다 확률 변수 값이 0, 0, 0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0 곱하기 확률 함수 값, 0 곱하기 확률 함수 값 다 해도 0. 그래서 0이 돼요.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뭘 만족하냐면 얘는 만족을 해요. 지금 이 식은. 그런데 이것이 독립이라는 보장을 못하고 있는 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자, 독립이면 얘를 만족을 해요. 독립이면 두 함수 곱에 관한 기대치가 각각의 확률 변수의 기대치의 곱으로 돼요. 그런데 이걸 만족한다고 해서 독립이라는 보장을 해줄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도 우리가 자주 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어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확률 변수에 관련된 기대값에 대한 문제를 이제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다음번에는 당연히 기대값, 평균적인 개념을 봤으니까 흩어짐에 대한 얘기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확률 변수의 흩어짐에 대한 얘기인 분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